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중심으로 떠오른 드론 전쟁에 대해서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기사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전쟁의 모습은 러시아 탱크가 거친 기계음을 내며 국경선을 넘고 1차 대전 때 쓰이던 것 같은 참호가 전선을 따라 구축되어 있으며 소련군 포대가 굉음을 내며 포를 쏘아대는 재래식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전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대전으로 변모했습니다. 군인들은 위성통신 기반 모니터로 적진으로 날아간 손바닥만한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해 오는 영상을 들여다보며 전장을 살핍니다. 18세기 절대 왕정 시대나 있음직한 영토 강탈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하늘에서 기술의 우위를 겨누는 디지털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뒤덮는 정찰 드론과 공격용 드론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인류의 전쟁사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의 미국 작전과 같은 이전 전쟁에서는 드론은 대부분 어느 일방에 의해 경쟁이 없는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은 전투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막대한 수의 드론과 드론 방어 및 교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은 보통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은 서로 가까이 가지 않고도 상대를 보며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드론이 가져온 새로운 전투 형태인 것이죠.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도 드론을 날려보내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불법으로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벨고로드 국경지역에서 일어난 전투 같은 것들이죠. 러시아는 고도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 값싼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민간 인프라 시설들을 반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축출하기 위해 공세를 시작하기 불과 며칠 전인 9월 초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설치된 두 교란 시스템 사이의 틈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벨고로드 지역을 날며 정찰했는데 그곳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드론 기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한 대가 정찰용 드론이 개척한 경로를 따라가며 이 드론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는 대공 감시와 반경 능력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지휘소, 포병대, 전자전 시스템, 탄약고의 좌표 찍기를 위해 정찰용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이들 목표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자 드론이 다시 날아가 실시간으로 명중 여부와 사격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전투용 드론이 직접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은 러시아군의 전력을 약화시켰고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이 후퇴한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연구단체 CNA의 군사 전문가 사무엘
벤데트는 두 가지 주요 발전이 미래 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 거리가 더 늘어나고 작전을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용 드론이 확산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접 지원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전술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장을 감시하는 것은 이제 다른 장비나 사람이 아닌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지난해 봄에 드론 정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되는 팀들이 현재 동부 전선에 퍼져 있으며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찰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드론은 무게가 약 3.5kg인 마트리스 300 쿼드콥터인데 가격은 모니터 등 부속품을 포함해서 약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전쟁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한 전쟁으로 만들고 전에 없던 가시성을 제공하며 포격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무기인 이 저렴한 드론은 이제는 전선 어디에서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터키제 바일락타르 TB2나 러시아가 배치한 이란제 샤헤드 136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전투용 드론들 역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드론은 사람의 손에 쏙 들어가는 소형 드론입니다. 마트리스 300과 마찬가지로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가 생산하는 소형 매빅 쿼드콥터는 5인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4,000달러, 즉 500만 원 미만입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 출신인 유리 발루예프스키 예비역 장성은 올해 발간한 선진 군사전략 책에서 이 소형 드론을 현대전의 진정한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측 모두 매빅을 적극 사용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탐지한 드론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호버링하면 일단 격추하는 것이 맞다고 볼 정도입니다. 민간 드론 점유율 세계 1위인 DJI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DJI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자선기금이 나서서 민간 드론을 대량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드론을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하지만 무기를 장착시켜 상공에서 떨어뜨리도록 개조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남부 케르손 지역에서 진격하자 특수부대는 콜라캔을 재활용해 폭발물로 만들어 매빅 드론으로 지뢰밭에 떨어뜨렸습니다. 군대가 진격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아주 저렴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매빅의 더 일반적인 용도는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부대는 매빅을 사용해 러시아 기지에 작은 원통형 폭발물을 뿌렸습니다. 폭발물은 탱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매빅 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아우텔 로보틱스가 만드는 EVO2 드론은 그중 하나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TV 스타인 세르이 프리툴라가 운영하는 자선단체는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독일 벡터 UAV나 키프로스 포세이돈 드론 등 전 세계에서 드론을 구입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 미하일로 페도로프 장관은 수개월 전에 드론 군단 창설 계획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국영 크라우드 펀더인 유나이티드 24가 1000대에 육박하는 드론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긴 전선을 따라 드론 1만 대가 상공을 비행하도록 해 전투를 중단 없이 중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자전 능력도 갖춘 러시아 최고의 정찰 드론인 올란-10과 무서운 조우를 했습니다. 올란은 전투 지역을 정찰하며 정확한 포격 위치를 러시아 포병부대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올란의 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두 대가 조를 이뤄 하나는 정찰, 다른 하나는 포격 좌표 조정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는 조를 이룬 드론이 목격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드론 사용이 급격히 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자 국내에서 드론을 제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란이 감소한 것을 보면 러시아의 생산 작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방공 책임자 유리 솔로비 대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올란-10을 580대 이상 격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비 대령은 러시아군이 점차 올란-10이 아닌 새로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올란 드론이 다 떨어졌다는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올란 드론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시스템, 특히 드론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소속 이고르 이수츠크 대령은 국방부가 적절한 전술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발해서 드론 제조업체들에게 전달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산 드론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선호하는 퍼니셔 드론과 같은 거의 50km를 날아가 2 내지 3kg짜리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부터 정찰용 글라이더까지 다양합니다. 페도로프 디지털 장관은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소형 전투용 드론 2,000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실패는 단지 하드웨어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은 첨단 장비뿐만이 아니라 현대전에 걸맞는 의사결정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줍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BBC 러시아 담당인 파벨 악세노프 기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휘 체계가 매우 경직돼 있어서 군인들이 사격을 개시하려면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찰 드론이 목표물을 포착하더라도 상급 지휘관의 명령을 받을 때쯤이면 이 목표물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국내 드론 생산이 여의치 않은 러시아에게 이란제 드론 구입은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샤헤드는 폭발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강력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에 이란에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수백 대의 샤헤드 136 드론을 구입했으며 이란 교관들이 드론 운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샤헤드 드론은 지난해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했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타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후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샤헤드는 금속 부품이 거의 없는 데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외래대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S-300이나 BUK와 같은 고가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샤헤드를 격추시킬 수는 있지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 되어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샤헤드를 격추하기 위해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악세노프 기자는 러시아가 이 드론을 구입한 것은 자신의 무기고는 보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양측 가운데 외국산 드론을 먼저 도입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로 러시아 침공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자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처음으로 TB2를 구입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충돌해서 주로 정찰 용도로 이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최전방 마을인 흐라니트네가 극심한 폭격을 받게 되자 TB2가 적 유탄 발사기를 파괴하며 첫 번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을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 공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다는 선전을 할 때 TB2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TB2는 대당 가격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정도이며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드론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보다 전력이 훨씬 앞선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월한 전쟁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TB2는 4개의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7,600m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TB2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기 전에는 리비아와 시리아의 분쟁에서 두서진 활약을 펼쳤고 아제르바이잔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5월 TB2를 이용해 흑해 스네이크 섬에 있는 러시아 기지와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7월에 러시아군은 그곳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이 제공한 스위치 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포함하여 여러 대의 외국제 전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락타르 TB2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전쟁의 시대를 알리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드론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Байрактар. Байрактар. Російські танкісти сховались в кущі, щоб лаптем посьорбати довбані щі, та трохи у чах перегрівся навар. Байрактар. Байрактар.